자, 이번 주에는 8장 프로그램 평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까지 여러분들이 사회복지 프로그램 개발을 하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살펴봤는데 커다란 산을 하나 넘은 기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은 프로그램 개발서, 그러니까 제안서를 한번 참조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교재 10장에 프로포절 작성 사례가 몇 가지가 나왔으니까 한번 읽어보고 어떻게 다른 사람들이 프로그램 제안서를 만드는지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는 프로그램 평가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 프로그램 평가의 중요성과 기능, 프로그램 평가의 유형, 세 번째 산출 평가, 네 번째 성과 평가, 다섯 번째 그 외 유용한 평가 방법들에서 우리가 모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계획하는 데 있어서는 이 평가가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평가를 받는 것이. 그래서 이 평가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고 사회복지사들이 현장에서 평가를 어려워하는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잘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여러분들이 갖추시길 바랍니다. 평가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사회복지사가 갖춰야 할 역량 중에서 여러분들이 사무기능, 뭔가 그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사무기능, 컴퓨터 관련 기능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졸업하기 전까지 갖추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문서를 작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보통 아래 한글로 문서를 작성을 많이 합니다. 아래 한글이라는 프로그램으로 작성을 많이 하는데, 아래 한글로 문서를 작성하는 능력을 갖추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글 안에 들어가 있는 표랄지 그림을 삽입하는 방법에 대해서 잘 공부를 하셨으면 합니다. 현재 재택 공부를 하고 계시니까 시간을 내서 혹시 아래 한글을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은 아래 한글을 사용할 수 있도록 스스로 공부를 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문서를 작성하는데 일부 기관에서는 엑셀이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사회복지사로서 근무를 하려면은 아래 한글과 엑셀이라는 프로그램으로 문서를 작성하는 능력을 기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서를 작성하는데, 컴퓨터로 문서를 작성하는데 어느 정도 타이핑, 타자 치는 속도가 나와야 되겠죠. 독수리 타법으로 타이핑을 하면 안 되니까 영타나 한글 타자를 최소 분당 250타 이상 타이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여러분들이 스스로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지금 우리 과목에서 하는 사회복지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같은 경우는 제안서를 보통 아래 한글로 많이 작성을 하는데, 제안서는 뭐 수십 페이지, 많게는 100페이지가 넘어갈 수도 있는데, 그걸 다 아래 한글로 발표를 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보통 발표 자료를 간략하게 해서 만들어서 발표 자료를 만듭니다. 교수님이 지금 수업하고 있는 이 PPT 자료 있죠? 이런 것들이 발표 자료라고 할 수 있는데, 보통 발표 자료는 파워포인트라는 프로그램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파워포인트로 발표 자료를 만들 수 있도록 능력을 갖춰야 되고요.
그 다음에 사회복지사가 꼭 할 수 있어야 되는 게 요새는 모든 문서를 전송하고 하는 데 있어서 이메일로 주고받고 하기 때문에 이메일을 보낼 수 있고 받을 수 있고 파일을 첨부해서 파일을 전송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갖춰져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인터넷으로 자료를 검색할 수 있어야 되겠죠. 여러 가지 사회복지사가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사회복지 관련 기관에서 인터넷으로 자료를 검색하고 원하는 자료를 다운받아서 사무실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인터넷으로도 파일을 주고받지만은 SNS로도 파일을 주고받죠. 카톡에 사진 전송도 가능하고 파일 전송도 가능합니다. 그런 식의 컴퓨터 활용 능력이 사회복지사가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이런 능력들이 안 된다면은 시간을 내서 최소한 교수님이 얘기한 이 다섯 가지 능력은 전부 갖춰야만이 취업에 용이하고, 취업을 예외로 하더라도 우리가 앞으로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능력이다 생각하시고, 이 다섯 가지 능력이 안 되신 분들은 준비를 꼭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프로그램 평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평가는 이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실시로 인한 영향, 즉 성과, 얼마만큼 성과를 얻었느냐, 성과를 측정하는 것입니다. 클라이언트의 욕구 충족이나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프로그램이 제대로 기능을 했는지 파악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운영했으면은 그 프로그램이 제대로 기능을 했는지를 파악을 하는 겁니다. 프로그램 평가를 통해서 프로그램 설계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통해 추후 서비스의 질 개선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피드백이 되는 거죠. 뭐가 잘 되는 것은 더 잘 되게, 잘못된 것은 수정 보완. 프로그램 평가라는 말 자체가 경험이 많은 사회복지사들에게도 항상 부담감을 가지게 합니다. 이 평가를 받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통계나 척도나 표본 등 평가 도구들을 연상하면서 우리가 사회복지사들이 어렵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즉, 프로그램 평가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는 우선 어렵다는 선입견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프로그램 평가와 관련된 용어 자체는 조금 낯설게 느껴질지라도 평가의 논리는 이 사회복지 현장에서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제대로 된 평가는 프로그램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평가를 이용을 해서 프로그램의 효과성과 효율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잘 된 것은 더 잘 되도록 하고 평가를 통해서,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혼나는 게 아니라 수정 보완을 통해서 앞으로 더 좋은 프로그램이 나타날 수가 있다라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사회복지 서비스 환경을 발전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평가를 통해서 과거에 단순히 좋다라는 차원에서 벗어나 이제는 수행한 것들을 증명을 하고, 내가 어떤 일을 했다라는 것을 증명을 하고, 그것이 어떻게 행해지고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기록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평가라고 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프로그램 종료 후에 프로그램이 어떠했는지에 대한 것을 측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평가는 시작부터 그 프로그램과 통합적으로 수행이 되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참여평가라고 있는데요.
참여평가는 프로그램에 영향을 미치거나 프로그램 수행과 관련된 모든 이해 당사자들이 연계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프로그램을 하나 진행을 끝나면은 대상자에게 이 프로그램 어때요? 라고 물어보잖아요. 그런 것들이 참여평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사회복지 프로그램, 우리가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회복지사하고 그 대상자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여기 PPT에 나와 있는 것처럼 왼쪽에 보면은 대상자 첫 번째 나오죠. 클라이언트. 클라이언트뿐만 아니라 클라이언트를 지지해주는 클라이언트의 가족이 존재하죠. 클라이언트 가족. 또한 지역 주민도 이 프로그램과 연관성이 있고, 공무원, 옹호 집단, 정부 자금 지원 기관이 이 프로그램의 이해 당사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또 오른쪽에 보면은 사회복지기관, 사회복지재단, 이사회, 기관 행정가, 또 감사 및 회계사, 또 기타 집단 옹호기관이 이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이해 당사자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사회복지 프로그램 평가 결과는 굉장히 다양한 용도로 사용이 가능한데요. 특히 프로그램을 실행한 사회복지사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노력을 입증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사회복지사가 어떤 일을 했는지에 대한 증명이 되는 거죠. 평가를 통해서 변화가 필요한 지점이 어디인지, 문제의 강점은 무엇인지와 부가적인 활동을 제시할 수 있고, 궁극적으로는 책임성을 확인해 주는 겁니다. 즉, 평가를 통해서 잘 된 곳은 강점이기 때문에 다음에 할 때 더 잘할 수 있는 근거 자료를 만들어 놓고, 칭찬을 받고 근거 자료를 만들어 놓고, 또 잘못된 부분은 변화가 필요한 부분, 또 잘못됐다기보다는 약간 고쳐야 될 부분이 있다면은 이 평가를 통해서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파악을 해서 다시 한번 이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을 때는 이 평가를 바탕으로 해서 좀 더 좋은 프로그램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평생 직접적 간접적으로 평가를 많이 받습니다. 이 앞 PPT에 나오는 이해 당사자들이 모든 사람들이 평가의 주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평가를 하고 평가를 받는 것 자체를 두려워하지 말고 받아들여야 하는 점을 사회복지사들은 항상 이해를 해야 합니다. 자, 평가란 사회복지 프로그램 또는 기관의 전체적인 과정, 계획과 그 계획에 따라서 수행과 계획에 따른 수행을 통해서 성과가 나타나겠죠. 그런 성과 등을 전체적인 활동들을 체계적으로 같이 판단하는 것을 우리가 평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사물 혹은 속성에 대해 같이 판단을 하려면은 반드시 판단에 근거 또는 표준이 있어야 합니다. 평가를 통해서 획득하고자 하는 것은 정보 또는 유용한 피드백으로서 전체 기관이나 시행 중인 프로그램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제공받을 수가 있습니다. 즉, 피드백이라는 것은 다시 한번 되돌아갈 때 우리가 잘된 점은 더 잘되게, 잘못된 점은 수정 보완한다라는 게 피드백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평가 결과를 통해서 사회복지 종사자는 자신의 업무에 대한 목표 달성 정도를 검증할 수 있고, 정부, 후원자, 클라이언트 및 그 가족 등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에게 합리적인 답변을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뭘 통해서? 평가를 통해서.
사회복지 조직의 입장에서 프로그램에 대한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계량화할 수는 없지만 프로그램의 평가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평가를 왜 하느냐? 평가의 필요성은 크게 세 가지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사회복지기관의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의미, 두 번째는 평가를 통해서 의사결정에 도움이 된다는 의미, 세 번째는 평가를 통해서 지식기반이 확대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평가에 우리가 평가를 하는 필요성에 대해서 첫 번째, 사회복지기관의 책임성을 확보가 있는데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회복지기관은 사회로부터 위임을 받아 기관의 고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과업을 제대로 실행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사회복지기관은. 그래서 프로그램 평가는 사회복지기관의 책임성 확보를 위한 근거 자료를 제공하여 프로그램이 만족스럽게 실행되고 있다는 것을 증거를 제시하는 역할을 평가가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사회복지기관의 존립의 정당성이 확보되기 때문입니다. 평가를 통해서. 사회복지기관에서 책임성을 확보하고자 할 때 프로그램 평가는 첫째, 기관이 프로그램 목표를 측정할 수 있도록 분명한 행위 목표를 설정하게 만듭니다. 평가를 잘 받기 위해서 또 목표가 정확하게 나와야 되는 거죠. 평가를 잘 받는다는 것은 프로그램을 잘 운영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기관이 서비스에 접근하는 방법을 계속적으로 개선하도록 평가가 돕습니다. 세 번째, 과업을 완수하는 데 필요한 노력과 비용에 대해서 피드백을 함으로써 이후 과정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피드백을 통해서 효과성과 효율성이 향상이 될 수 있죠. 네 번째, 클라이언트와 효과적 개입에 대한 지식을 넓힘으로써 기관이 클라이언트의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킬 수가 있습니다. 평가를 통해서. 다섯 번째, 기관이 서비스의 성과를 일반 국민들과 소통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지지를 높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평가를 통해서 사회복지기관의 책임성을 확보한다는 의미에서 평가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평가의 필요성, 첫 번째, 사회복지기관의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의미가 있고, 두 번째는 의사결정에 도움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평가를 통해서. 프로그램 평가 결과로 나타난 정보는 기관의 정책이나 프로그램과 관련된 모든 이해 당사자들이 의사결정을 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프로그램 평가의 근본적인 목적은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잘된 점과 잘못된 점을 파악을 해서 잘된 점은 더 잘되게, 잘못된 점은 수정 보완하도록 하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서 사회복지기관의 프로그램 관련자들은 프로그램의 어떠한 목표가 달성되었고 어떤 부분이 부족하였는지에 대한 정보가 필요로 합니다. 그 정보를 평가를 통해서 얻을 수가 있죠. 그리고 프로그램의 확대, 축소, 수정 등에 관한 근거 자료를 통해서 앞으로 예산 수립을 새롭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쉽게도 사회복지기관에서 평가 결과의 활용은 활성화되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특히 사회복지기관 평가의 경우 자신의 기관이 어떤 등급을 받았는지에 대한 관심이 너무 지나친 나머지 개선해야 할 부분은 오히려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더구나 평가 결과를 기관의 모든 직원들이 공유하지 않는 경우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적으로 모든 자료는 오픈하는 것이 기본적 자질입니다.
우리가 프로그램 평가의 필요성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사회복지기관의 책임성을 확보를 할 수가 있다. 평가를 통해서. 두 번째, 의사결정에 도움을 받을 수가 있다. 평가를 통해서. 세 번째는 지식 기반이 확대될 수가 있다. 프로그램 평가는 특정 사회 문제에 대한 사회복지적 개입 방법과 실천 방법의 효과성을 검증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정 개입 방법이 효과적이라는 평가가 도출되었다면 그 방법은 이론적으로나 실천적으로 보다 많은 기관에서 활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양한 기관에서 그 개입 방법을 사용함으로써 효과적인 개입 방법에 대한 지식을 넓힐 수 있고 사회복지기관이 클라이언트의 욕구 충족이나 사회 문제 해결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평가는 지식 기반을 확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상 프로그램 평가의 필요성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평가는 스스로 평가하고 타인이 평가하고 어떤 가치 기준에 의한 평가의 기준 및 상황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존재를 합니다. 다음에는 평가의 종류와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그램 평가를 하는 방법은 굉장히 다양한데요. 교재 137페이지 참조를 하시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 평가는 그 평가의 목적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총괄 평가라는 게 있고, 둘째는 형성 평가라는 게 있습니다. 총괄 평가는 프로그램 투입에 대한 총체적인 판단을 내리기 위하여 행해지는 평가인데, 그 결과를 근거로 프로그램을 계속 유지할 것인지 혹은 축소, 중단, 확대할 것인지 등에 대한 판단을 내리게 하는 게 총괄 평가이고요. 형성 평가는 프로그램이 원활하고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서 문제점을 찾아내어서 수정 보완할 목적으로 실시하는 평가를 형성 평가라고 우리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프로그램의 어느 측면을 평가의 대상으로 삼아야 할 것인지를 기준으로 프로그램의 평가를 여러 가지 종류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우리 PPT에 나온 것처럼 노력을 중요시하면은 노력 평가, 효율성을 중요시하면은 효율성 평가, 효과성을 중심으로 찾아보면은 효과성 평가, 임팩트, 영향을 중요시하면은 우리가 영향 평가라고 하고, 다섯 번째 서비스의 질을 따지는 것은 서비스의 질 평가라고 우리가 나눕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과정을 중요시하면은 과정 평가라고 나누고요. 일곱 번째 형평성을 중요시하면은 우리가 형평성 평가라고 합니다. 평가가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위협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며, 또한 프로그램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만병통치약으로 맹신되어서도 아닙니다. 평가의 기본적인 목적은 프로그램을 수정 보완하고 보다 나은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 평가 자체가 중요한 겁니다. 처음 나오는 노력 평가 보시면은 얼마만큼 노력했느냐, 노력의 양입니다. 클라이언트의 수나 서비스 단위가 측정 단위가 될 수가 있고요. 효과성 분석은 효과성 평가, 두 번째 나온 효과성 평가는 이 프로그램이 얼마나 효과가 있었느냐에 따라서 평가를 하는 건데, 종류에는 단일 사례 분석, 목표 달성 척도, 평가 조사 등이 있습니다. 효율성 평가는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얼마나 효과적이고 효율성이 있느냐, 서비스 단위당 비용이 평가의 측정 도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비용이 조금 나오면 효율성이 높은 거죠. 비용 대 효과 분석,
비용이 조금 들어가는 대신에 효과가 많다. 그러면은 효율성이 높게 나오고요. 비용 대 편익 분석. 편익이 베니핏이 비용에 비해서 훨씬 많다라고 했을 때 효율성이 높게 나오는 겁니다. 그럼 영향을 좀 영향 평가, 대상자에 대한 영향, 가족에 대한 영향 등 다양한 평가 조사가 존재합니다. 그 다음에 서비스의 질 평가, 서비스 질이 어쨌느냐라는 다양한 형태로 우리가 조사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동료 리뷰, 서비스의 질적인 측면에서 다른 사회복지사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과정평가, 형평성 평가 등이 존재합니다.